은 그 만성염증, 또 노안, 안구 건조, 치매 등의 이제 조합들, 그 저것을 위해서 쓰는 이제 조합들 중에 필수적으로 반드시 이제 들어가는 소위 말해서 평생 먹어도 좋은 오메가3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또 오늘 또 오메가3 중에 이렇게 마시는 액체로 된 게 하나가 들어와서 그것도 한번 이거 덕분에 제가 한번 먹어보려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오메가3는 무엇인가요? 그 다음에 오메가3는 왜 먹어야 하나요? 오메가3는 어떤 걸 먹어야 하나요? 오메가3는 어떻게 골라야 하나요? 요걸로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늘 이거 할 때 일하면서 들었던 질문들 잠깐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어떤 분이 이제 실리마린 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본인은 이제 엉겅퀴 추출물을 이렇게 어디서 액체로 이렇게 드시나 봐요. 근데 그거를 마시고 있으니까 괜찮다. 뭐 나는 이거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엉겅퀴라는 게 이제 식물의 한 종류인데, 그것도 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간에 항산화 작용을 하는 종은 밀크시슬이니까, 종이 밀크시슬이라는 시슬이 엉겅퀴란 뜻인데, 그래서 밀크시슬이라는 종만 간에 항산화 작용을 하니까 그냥 엉겅퀴이면 다 된다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꼭 밀크시슬인 종인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요즘 뭐 노니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특히 뭐 식물 생약 성분들인데, 이제 노니 같은 것들이 좋다고 TV에 이제 광고가 이제 많이 나오고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이 노니를 먹으면은 물론 장점도 있겠죠. 근데 단점이 뭐냐면은 간 수치가 올라가요.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단점 중에 하나인 거고, 이 간 수치가 올라간다는 뜻은 몸에 좀 열이 많아지는 가능성이 많고, 그 열이 또 많아지고 간 수치가 올라간다는 건 몸에 염증 반응이 올라간다는 뜻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논의의 그 작은 장점 때문에 이 큰 단점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 또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서 저는 논의를 절대 권하지 않아요. 왜냐면 논의 말고도 이렇게 간에 그렇게 수치를 올리거나 이러지 않으면서 그에 필적한 효과를 내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논의가 간 수치랑 몸에 이제 염증 반응이 올라가게 할 수 있는 단점이 있는데, 저걸 굳이 드시는 거는 저는 권해드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가끔 약국에서 논이 아주 흔하진 않지만 제품을 파는 곳이 있는데, 저는 저걸 왜?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이제 좀 지나가곤 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요즘 뭐 크릴새우 기름이다. 요거 가지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왜 이제 인기가 많아졌냐면, 기존에 이제 앞으로 오메가3 말하겠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오메가3와 다르게 얘네들은 이제 글리세롤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인지질의 형태를 띄어가지고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지질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뇌에 이제 흡수율이 더 좋고 피에 좀 더 잘 섞인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직 충분한 데이터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뭐 뇌나 피의 흡수율이 더 좋다라고도 많이 주장하지만, 아직 그 주장을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지지해 줄 수 있는 논문들도 좀 부족하고, 또 그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논문들도 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미지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격이 그런 미지수를 갖고 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 다음에 그 뒤에 함량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EPA하고 DHA, 그게 핵심 성분인데 그게 양이 좀 적어요, 너무. 그래서 흡수율이 좋다라고는 하는데 그 양이 너무 적어서, 저는 이거가 아직은 좀 더 많은 그 연구들이 좀 많이 필요하고 데이터도 좀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별로 아직은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뭐 굳이 그 뭐 3배, 4배가 넘는 그 가격을 투자하시면서 뭐 드시고 싶다고 하시면 말리진 않겠지만,
저는 아직은 요 크릴새우 기름은 아직은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고 연구가 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어떤 40대, 50대 가까운 남자분 환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통풍 때문에 매일 좀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약도 받으시는데, 그래도 조금, 완벽하지 않으셨는지 오셔갖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풍 환자분한테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했던, 뭐, 오메가3, 프로폴리스, 뭐, 비타민 D를 그냥 보통 함량 말고 좀 고함량을 사용하게끔 이제 권해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얼마 후에 말씀하시기를 그 사이에 어떤 통풍이 일어나지 않았고 굉장히 좋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아, 오메가3가 역시 염증 작용에 탁월한 효과가 있구나 하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오메가3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메가3는 이제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 평생을 먹어도 모자람이 없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장기 복용을 할수록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오메가3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EPA라는 성분과 DHA라는 성분이 합쳐져 있어서 만들어진 제품을 이제 오메가3라고 하는데요. EPA를 간단하게 하면은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에이코사 펜타엔산이라고 부르고요. 이 EPA라는 성분이 세포 염증 반응 감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또 EPA 요 성분이 혈소판 응집을 약간 억제해줘서 이제 혈액순환에 좀 도움을 많이 주고요. 그 다음에 혈관에 이제 탄력성을 줘서 혈관을 좀 부드럽게 해줘서 또한 혈액순환에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 돼 있는 DHA라는 성분인데, 얘는 도코사 헥사엔산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얘네는 이제 그 몸 안에 들어가면 공간적 크기가 커서 세포막의 역시 탄력성을 높여주고,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두뇌랑 눈을 차지하는 굉장히 많은 성분이 DHA라는 성분인데, 이 DHA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등푸른 생선 많이 먹으라고 하죠. 그래서 있기 때문에 치매나 이제 뇌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그러기 때문에 또 우울증이나 또 두통이나 불안 장애, 또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을 줘요. 왜냐하면 뇌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DHA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눈에도 또한 많게는 40% 정도까지 DHA라는 성분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이제 안구 이제 건조증이라든가 그다음에 노안에도 오메가3는 꼭 들어가는 조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뭐 루테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루테인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메가3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3 효능이 뭐 굉장히 많이 이미 연구도 많이 돼 있고 결과들도 나와 있고 자료들이 많은데 너무 많아서 그 중에 이제 제가 생각에 상당히 검증된 것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심혈관 질환 예방, 개선에 도움을 주는데요. 이게 결국은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 뭐 심장 관련 질병들을 다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혈소판 응집을 약간 억제를 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주고 또 혈관에 탄력성을 준다고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그 혈관에 탄력성을 줘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혈압 강화에 도움이 돼서 고혈압에 도움이 되고 또 오메가3는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을 줘갖고 당뇨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왜냐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 요것들은 세 개가 다 서로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또 오메가3는 심장마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 이미 뭐 미국에서는 로바자나 뭐 마세파 아니면 오마코라는 약들이 이제 심혈관 질환을 위해서 처방약으로 지금 나와 있고 그다음에 미락시논이라는 약은 헌팅턴 병에서 이미 처방약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또 한국에서는 이제 오마코라는 약이 처방약으로 나와 있죠. 이 약은 이제 고지혈증 증상 중에 이제 중성 지방이 높을 때 낮춰주는 용도로 이미 처방약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이 혈관의 탄력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혈관의 탄력성은 당뇨, 고지혈, 고혈압 이런 뭐 등등의 심장 관련 질병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제 늘어난 혈압, 그다음에 또 당뇨 같은 거는 당이 늘어나 있는 거고, 고지혈은 이제 지질이 늘어나 있는 건데, 요것들이 늘어나 있을 때 이제 혈관의 탄력성이 부족하면 아무래도 혈압, 당, 그다음에 지질이 이제 혈관에 이제 타격을 줘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발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엔 뭐 혈관이 터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또 이 예방에도 중요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뭐 혈압약이나 고지혈약, 당뇨약을 드시고 있는 분한테도 혈관의 탄력성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약으로 어느 정도 이제 혈압이 조절돼 있고, 지질이 조정이 돼 있고, 당이 낮게 이렇게 조절되어지고 있어서, 혹시 일상생활에서 이제 혈압이나 당이나 지질이 이제 늘어나는 일들이, 상승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늘어날 때 이제 혈관의 탄력성이 없다면 혈관에 역시 심대한 타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메가3가 심혈관 질환의 예방과 개선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성지방 감소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중성지방 감소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이라는 성분을 상승해주고, 아주 가끔 안 좋은 콜레스테롤인 LDL도 뭐 상승을 시켜준다고 하는데, 그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가 세 번째가 이제 눈 건강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조합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뭐 이제 노안을 황반 변성이라고 하죠. 근데 이 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오메가3 성분들 중에 하나인 DHA가 40% 가까이 육박하게 있기 때문에 이 오메가3가 눈의 노안에 큰 역할을 하고, 이 눈 건조라는 건 왜 생기는 거냐면, 우리가 눈을 깜빡거릴 때 여기에 이제 기름을 배출해 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름이 윤기를 주는 거죠. 그래서 눈 건조를 막아주는 건데, 그곳에 이제 염증이 생겨서 막혀 있을 때 보통 안구 건조가 오는 건데, 그 염증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또 염증이 생기면은 또 그거를 해결해 주는데 오메가3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눈 건강에 필요한 조합들 중에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통, 우울증, 뭐 ADHD, 치매, 기억력 개선 등에 이제 도움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두뇌는 오메가3에 있는 DHA라는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염증 반응, 요건데요. 두통도 역시 염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염증의 반응인 두통에도 도움이 되고, 루마티스 관절염, 근육통, 이런 통증은 다 염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거에도 굉장히 크게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알러지도 역시 염증 반응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염증 반응을 해주니까 오메가3가 도움을 되고, 면역 개선에도 물론 도움이 되겠죠. 이 오메가3가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아라키돈산이라는 거가 있는데, 그거의 생성을 이렇게 억제를 시켜줘요. 그래서 체내에 이제 염증도를 낮춰줘서 저는 통증, 관절염, 근육통, 알러지, 면역, 뭐 아토피, 그래서 뭐 눈 건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음에 항노화에도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사용 목적에 따라서 오메가3의 복용량은 좀 달라져요. 그래서 염증 반응이나 이런 데에서는 더 많은 고함량, 뭐 많게는 3,000, 4,000, 더 많게는 6,000mg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고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3의 보관인데, 오메가3는 어두운 병에 선선한 곳에 보관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직사광 광선과 높은 온도는 그 오메가3가 어떤 해양 생물의 이제 기름이기 때문에 높은 온도랑 직사광선은 산패의 원인이 돼요. 근데 이제 가끔 보면은, 아니 뭐 파는데 이렇게 보면은 제품이 이렇게 어두운 통이 아니라 투명한 통에 담겨져 있는 거가 있는데, 마트나 뭐 코스코에서도 제가 가끔 봤고요. 그렇게 투명한 통에 담겨져 있으면은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을 보시면 그건 좀 의구심과 의심을 좀 가지시고, 그거는 좀
퀄리티가 질이 좀 낮을 수도 있는 제품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이제 오메가3 제품들이 이제 세대별로 이렇게 이렇게 발전을 해 오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1세대를 이제 TG폼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요즘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요거는 이제 글리세롤이라는 어떤 그 구조 형태에다가 이제 포화 지방산이 두 개, 그러니까 안 좋은 지방산이죠. 안 좋은 지방산이 두 개, 좋은 지방산인 불포화 지방산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건데, 요거는 이제 함량도 좀 낮고, 그 다음에 이제 흡수율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거의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이제 EE형이라고 해서 EE폼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 함량은 조금 더 많아졌고, 그 다음에 구조 자체가 어떤 이제 에탄올에다가 불포화 지방산을 하나를 이렇게 넣어서 만든 건데요. 이거는 이제 훨씬 더 이제 포화 지방산은 없고 불포화 지방산을만을 넣었으니까 이제 고농도, 고순도가 될 수 있지만 이 에탄올이라는 성분이 어떤 받침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체내 소화 및 흡수율이 좀 떨어져요. 근데 처방약들이 아마 대부분 요 2세대, 2형일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 가장 최신 버전인 3세대, 이제 RTG형인데, 요 RTG형은 제가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대 게 좋아요. RTG형이 되게 좋고요. 얘가 왜냐면 이제 함량도 높고, 냄새가 이제 거의 안 나요. 보통 오메가3가 질이 안 좋으면 냄새가 좀 심하거든요. 그 다음에 위장 장애도 적고 흡수율이 적어요. 얘네들은 글리세롤이라는 이제 조금 에탄올이 아닌 글리세롤이라는 어떤 받침대 위에 불포화 지방산, 그러니까 좋은 지방이 세 개가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 형태여가지고 얘는 더 고순도, 고농축이고 그 다음에 흡수율도 더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세대로 갈수록 불필요한 기름은 적고 EPD라고 썼네요. EPA랑 DHA 성분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럴수록 이제 그거를 채우는 이상한 기름이 좀 적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상한 기름 많아지면 뭐 살만 찌겠죠. 그리고 별 쓸모도 없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이제 처음에 지금 나와 있는 게 RTG인데요. 이렇게 오메가3, EPA, DHA 성분이 대부분 저렇게 많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이 이제 TG형인데, 아무래도 오메가3의 이제 핵심 성분인 EPA랑 DHA 양이 좀 적죠. 그 다음에 쓸데없는 다른 지방으로 돼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릴새우 그 기름은 더 적어요. 근데 이제 저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흡수율이 뭐 좋다고 하는데 아직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세대는 저렇게 글리세롤이라는 중추 가운데가 있고 거기를 안 좋은 기름인 이제 포화 지방산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좋은 지방인 불포화 지방산이 하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함량은 좀 적고 냄새가 좀 날 가능성도 있고 흡수율도 좀 적죠. 그다음에 2세대 2형은 에탄올을 사용을 해서 이제 불포화 지방산을만을 넣긴 했지만 양은 더 늘었지만 여전히 좀 흡수율은 낮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최신형인 이제 RTG 3세대형은 글리세롤이라는 성분을 이용해서 백본, 그러니까 어떤 중추신경이 되는 쪽을 만들었고 불포화 지방산만 세 개를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기름만 넣은 거죠. 그래서 에탄올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에탄올이 아닌 글리세롤을 붙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함량도 좀 더 높고요. 당연히 세 개의 불포화 지방산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글리세롤이기 때문에 흡수도 더 용이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오메가3에 이제 가능한 이제 부작용인데요. 저는 요거를 여러 개 찾아봤지만 그 중에서도 NIH, 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and Integrative Health라는 이제 유명한 사이트에서 찾아봤는데 여기에 따르면 부작용은 마일드하다. 즉 거의 없고 미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뭐 거의 없지만 발생 가능한 부작용들은 이제 비릿한 맛,
근데 이거는 이제 질이 떨어진 제품일수록 막 냄새도 심하고 막 생선 냄새도 심해서 그럴 가능성이 많고요. 그다음에 뭐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두통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전 그건 못 봤어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비릿한 맛이 있으면은 미식거림하고 위장장애 설사가 있겠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즘 3세대인 이제 RTG 같이 질이 좋은 제품들은 거의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다음에 뭐 이제 아무래도 해양 생물에서 이제 빼낸 기름이니까 뭐 생선 알러지가 있는 사람한테는 안 좋지 않느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연구를 어떤 몇몇 논문에서 했는데 그런 연관 관계는 확실하게 나온 게 없고 오히려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혈전 용해제, 그러니까 뭐 와파린이나 클로피다그렐이나 아스피린 같은 거와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메가3가 혈액을 조금 이렇게 잘 흐르게 하는 게 이제 묽게 하는 게 있다고 했죠.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이것도 여러 논문에서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뭐 3천, 4천까지도 써봤는데 그런 연관 관계는 그렇게 크게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결론을 냈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제 이런 혈전 용해제를 사용을 하실 때에는 의사분이 이제 혈전 용해제를 사용할 때는 오메가3를 먹고 있다는 거는 알려드리는 게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위에서 말한 이제 저런 이제 부작용들은 좋은 제품을 선택을 하고 뭐 완전 엄청나게 싸구려 제품이나 뭐 듣도 보지도 못한 뭐 그런 거나 아니면 투명한 통에 담겨져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면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부작용이니까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메가3를 구매할 때 드리고 싶은 조언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RTG형. 그러니까 RTG형이 흡수율도 좋고 함량도 좋기 때문에도 그러지만 RTG형은 대부분 다 각종 필요한 수은 검사 등이나 뭐 이런 중금속 검사를 다 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뭐 약국에서는 거의 다 RTG형이죠. 그래서 RTG형으로 있으니까 잘 모르실 때는 약국에 가셔서 RTG형으로 고르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E의 유무. 이거는 왜냐면 비타민 E가 이제 오메가3 안에 이게 다 조금 미량이나마 담겨져 있어가지고 항산화 작용을 해갖고 오메가3가 산패되는 걸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왕이면 비타민 E가 들은 제품을 좀 권고하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함량은 이제 1000mg 이상 되는 거를 저는 많이 권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그 1000mg도 중요하지만 전체 미리그램에서 조금 이따 보겠지만 EPA 더하기 DHA가 차지하는 부분이 몇 퍼센트인가 요것도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순도는 한 90% 이상인 거를 좀 추천해드리고 개 중에는 뭐 70%도 있지만 어찌됐건 순도는 높은 거를 추천해드리고요. 보관병은 어두운 병으로 돼 있는 거를 제발 꼭 사시고요. 그게 아니면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함량과 순도를 볼 때는 뭐 제품마다는 다르지만 저는 한 캡슐 기준으로 보시는 걸 많이 권고해 드려요. 그 다음에 어종은 이왕이면 그 생물 농축이 적은 이제 작은 물고기인 멸치, 저걸 또 정어리라고 하죠. 저런 어종을 가진 제품을 구입하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아무래도 저런 조그만 어종이 이제 중금속이나 그런 농축이 덜 되고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질 좋은 오메가3를 추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오메가3의 복용법인데요. 요거는 오메가3가 이제 기름 종류이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지방질이 많은 식사 시간대를 골라서 식후에 드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만약에 난 아침에 뭐 고기를 구워만 먹는다든가 아니면 지방질이 많은 식사를 하신다. 그러면 아침 식사 후에 하시면 되고, 근데 보통은 그게 아니니까 저는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에 드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얘가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지방이기 때문에 지방질이 많은 식사 때 드시는 게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라고 하는데 저걸 생체 이용률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13배가 증가한다는 논문들이 꽤 많이 발견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품 샘플들을 보기 전에 제가 하나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있는데, 어디에서 이제 연구를 한 게 있는데, 요거를 보니까, 이게 이제 E 폼, 그러니까 2세대랑, 그다음에 RTG 폼하고의 이제, 어떤 흡수율을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얼마나 많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근데 이제 저게 이제 저런 결과가 꽤 좋은 거더라고. 왜냐면 저 P라는 숫자가 0.05보다 적을 때 이제 좋은 결과라고 하는데, 저거는 0.001보다 작죠. 그러니까 꽤 검증된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 결론에 보면은 더 빨리, 그러니까 RTG 폼이 EE 폼, 그러니까 3세대 RTG 폼이 EE 폼을 복용했을 때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이 오메가3가 더 올라간다, 이렇게 몸 안에서 축적되는 게 올라간다라는 이제 자료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RTG 폼 3세대인 RTG형이 그래서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설명에 대해서 할 건데요. 그거는 하나 여기서 끊어가고 두 번째 영상에서 올려드릴게요.